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돈의 신에게 배우는 머니시크릿 저자 김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돈의 신에게 배우는 머니시크릿. 머니시크릿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머니시크릿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그냥 고정, 돈 버는 비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좀 시크릿에 물을 담근 듯한 느낌일까요? 왼쪽, 오른쪽 1번, 2번. 2번이요. 예. 성형수술을 한 걸까요? 얼굴을 찬찬히 보시면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돈이 돈 좀 많아. 100억 정도 있는데 같이 일할 파트너를 고르고 싶어 한다면 1번하고 하실까요? 2번하고 하실까요? 2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 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 네. 또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 호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 맞아요. 이때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진짜 많이 웃고 진짜 애 많이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몸이 아프고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한 1년 동안 이제 누워서 지낼 때였었어요. 이때가. 똑같이 노력했는데 머니시크릿을 알기 전과 알기 후가 달라진 거죠. 네. 저는 12년간 쉼없이 일했는데 30살이 돼서 잔고를 딱 보니까 2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쉰 적도 없었고 논 적도 없었고 제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은 적도 없었고 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럼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치면 여기 건물 청소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쵸? 열심히 일하는 걸로 치면 근데 왜 그분들보다 훨씬 다른 사람들이 부를 더 많이 가지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부와 의식 관련된 책들을 읽고 연구하고 부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한 분을 5년에서 10년 정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 직업이 화가이다 보니까 그런 예술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서포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 와중에 4잡, 3잡을 뛰면서 30번 직업이 바뀌었고 24번 전시를 했고 아트칼럼을 80회 연재를 하고 26년간 24개국을 다니는 이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돼요. 네. 그래서 돈의 그릇을 제가 키웠더니 완전히 삶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12년 동안 일했는데 남는 거는 200만 원이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제가 큐레이션과 독서 모임으로 5억 이상 번 사람이 되었고 자기개발 북튜버 회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가 됐고 5년 동안 11,856명이 유료 수강생으로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 질문이 5,000건이 넘었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자들, 더 많은 의식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와 지금의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24만 인플루언서다. 그다음 베스트셀러 메이커. 그래서 제가 이 책 좋아요라고 했던 책은 막 중고서점에서 20만 원 이상씩 호가가 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네. 굉장히 큰 변화죠. 여기에 바로 이 머니시크릿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 네이버,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머니시크릿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왜 돈을 벌려고 하세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한 100억, 한 200억 벌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해외. 해외여행. 맞아요. 돈 많이 벌면 그럼 난 뭐 하겠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이름에서 이게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다.
맞아요. 집을 사고 싶고 또 집을 10채 살 돈이 넘게 있어요. 그럼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집도 다 샀고 차도 다 샀고 원하는 건물도 다 샀어. 그 다음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도 다 갔고 그럼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아프리카에 봉사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프리카에 학교도 짓고 봉사도 하고 싶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내 가족과 나를 이렇게 지키는 울타리들을 만들고 그 후에는 여행도 가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어. 특히 한수에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돈을 법니다. 머니 시크릿은요, 이 W의 자유가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언제 어디든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나와 당장 놀러 갈 수 있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일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데도 못 가. 내가 같이 갈 사람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지만 부럽지 않아요. 돈이 진짜 많은데 친구 하나도 없는 부자. 부러우세요? 돈이 진짜 많은데 시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만 하는 부자. 부러우세요? 약간씩 지금 표정이 그쵸. 결국은 이 W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니 시크릿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 2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 끝내고 Q&A까지 하면 좋잖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도를 있게 넘기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책 사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요거 3번 정도부터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3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눔을 하는 이유도 뭐 때문일까요? 나눔을 하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해질까요? 맞아요. 편안해져요. 그럼 돈 걱정 없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는 이유가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살고 싶어서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지금 바로 이렇게 다 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뭐 하고 싶다. 밥들이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아까 집 하나 사고 싶어요? 네, 집 사고 싶고 네. 개인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개인 사업도 해보고 싶어요. 또 한 1,000억 정도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사고 싶은 비행기? 차? 제트기 나왔는데. 제트기 한 대. 네, 제트기 한 대 나왔습니다. 자가용 제트기.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후원을 좀 더 늘리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 아이들 좀 더 병원비 충분히 대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겠죠.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을 했었을 때 내가 얼마의 자산이 있었을 때 그 돈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되게 잘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리스트를 갖고 네, 리스트를 가져가요. 근데 리스트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갑자기 너무 새로 오픈한 백화점을 너무 예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 걸 샀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W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아무런 실패가 없다면 나는 뭘 하고 싶지? 뭘 갖고 싶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싶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여행하고 싶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나는요 갈색 곰돌이를 가져야 돼요. 그 갈색 곰돌이는 내 키만 해야 돼요. 라고 맨날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1년 동안 어른들을 만나서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갈색 곰돌이 내 키만한 걸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크리스마스 연말이 됐을 때 누가 더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을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죠? 곰돌이. 왜? 얘는 입만 넓은 곰돌이. 만약에 여러분이 제트기 선물을 딱 받았다. 근데 나는 제트기를 안 쓴다. 그럼 누가 생각날까요? 네, 바로 제트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 이거 원해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꿈이 우리한테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돈 걱정이 없지?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는 거 보면 다 고만고만한데 어떤 사람들은 돈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면서 동시에 정신과 의사였었어요. 엄청나게 큰 병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의식을 쫙 이 숫자로 밝기로 등급을 분류해 놓고 이거 보신 적 있다. 손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여기가 막 널뛰기를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런 경우에는 나는 오늘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조금 물을 억지로 했었을 때도 별로 그렇게 막 기분이 많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직장에 딱 가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350 정도의 의식 상태예요. 직장에 딱 가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그래 오늘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사가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너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때요? 아까의 마음이 이만한 크기였다면 내가 막 상사한테 욕을 먹고 난 다음 내 마음의 크기는 어떻죠?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동료들이 막 해고를 당한 상태예요. 그럼 내 마음은 또 어떻죠? 더 쪼그라들죠. 더 두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막 울게 돼요. 무섭기도 하고 또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회사에서 하루를 딱 끝내고 집에 오면 여러분 막 뭐 하고 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으세요? 가만히 누워있고 싶죠. 이게 바로 이 무기력의 상태예요. 50. 아침에 에너지가 350이었거든요. 근데 밤이 되니까 50이 돼갖고 에너지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랑 다시는 안 만나? 라고 했더니 남자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 이 사람의 의식은 이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아래쪽. 그쵸?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왜 살아야 했을까? 내가 왜 그녀한테 그런 말을 했지? 이 말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화가 갑자기 와요. 내 사랑한테 띠리링 전화 왔어. 나 지금 집 앞이야. 그럼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씻지도 먹지도 않았던 그 청년은 갑자기 어떻게 변할까요? 막 씻어.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을 싹 만지면 뛰어나가죠. 그녀를 향해. 그쵸? 굉장히 낮은 의식에서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그녀를 만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의식은 하루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의식이 200 이상인 사람들이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한번 돈이 풍족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기분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너무 수치스러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나요? 막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화이팅!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그쵸? 네. 그쵸. 맞아요. 저희 한수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해요 화이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사람을 믿어주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꾸준히 벌고 그 돈이 대물림 됐었을 때 지켜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의식이 이렇게 높아지는 때 어느 날 내가 너무 기분이 다운되고 지치고 힘들다면 아 내가 지금 의식이 작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훨씬 더 달라지실 수 있어요. 토니 로빈슨, 대통령들을 상담했던 그 컨설턴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거를 물어봐요. 내가 의식이 이렇게 낮아요. 되게 막 힘들고 지쳤고 너무 그래. 근데 나는 내일도 아침에 파이팅 넘치기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몇 개나 있어?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기분 어떻게 하면 당장 기분이 좋아져요? 먹어. 맞아요. 먹어도 일시적으로 기분이 올라가요. 또 마셔요. 마셔요. 좋아요. 마셔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마시는 것이 좋은 사람들은 마시는 것의 패턴을 조금 더 내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으로 약간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맞아요. 쇼핑도 기분이 아주 여기에서 다운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올라가는 활동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기분 좋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거를 알고 계신 분은 돈을 더 빨리빨리 많이 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냥 없어요. 웃어요. 맞아요. 웃는 것도 좋고 여러분 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움직여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발목을 돌리거나 그러면서 내가 한 5천억 지금 내 통장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자세를 바꿔보세요. 자, 5천억이 통장에 들어있는 사람의 자세가 어떨까요? 다 지금 다들 뒤로 눕고 다리 올리고 어깨가 쫙 펴져요. 맞아요. 그 회사에서 살펴보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의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일만 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깨가 펴지고 편안한 자세, 일등당당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는 이런 포지셔닝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내 삶의 포즈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팔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만세! 만세!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이 상태에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좋다. 그쵸?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승리했을 때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봤대요. 시각장애인은 단 한 번도 누군가 승리했을 때 어떤 포즈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승리하면 쫙 만세 포즈를 했대요. 만세. 이 말은 내가 이 포즈를 자주 하고 내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깨를 쫙 펼 때마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내 호르몬이 변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의식하고 점점 잘 할수록 여러분의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제 얼굴을 보셨잖아요. 이쪽에 있는 얼굴은 어깨가 항상 오그라들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이쪽에 있는 얼굴은 어깨를 자주 펴고 스트레칭을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한번 봐주시고 아우 결국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결국 잘 될 거예요. 결국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굉장히 높은 의식의 상태 500, 400, 350 에너지 그런 상태의 말이 나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것에 이 힘들이 있어요. 그러면 50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500의 에너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엄청나죠. 그리고 내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때 내가 그걸 한 번 더 들어요. 그 사람도 듣지만 내가 한 번 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톡톡톡톡 한번 해줘보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멋있어. 애썼어.
애썼어. 이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 높은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거절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나 돈 좀 빌려줘. 여러분 이런 전화 많이 받으셨죠? 근데 거절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오늘도 받았거든요. 거절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거절을 조금 쉽게 하는 편이에요. 의식이 높았을 때 내가 돈은 충분히 있어. 너 줄 돈 충분히 있어. 하지만 이 돈을 너한테 줬을 때 우리 사이가 깨지거나 혹은 내가 다른 데에 쓸 돈인데 그거를 너한테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가 않아.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 관계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절한대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의 그릇이 넓고 비어 있어서 운과 돈이 계속해서 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싫은 게 많지 않아요. 다 좋고 예쁜 게 많아요. 싫어보다는 어머 쟤는 어려서 예쁘네. 어머 저 사람은 커서 예쁘네.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멋지네. 이렇게 세상을 다 되게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저는 레인보우 월드라고 책에다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 레인보우 월드에 있는 사람들은 한 줄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봐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을 계속 빼거나 혹은 마시고 싶지 않은 음료나 술을 계속 먹거나 혹은 누군가가 원하는 식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 의식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의식이 낮으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게 돼요. 지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잘 돌봐주고 있나?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멘토가 누가 있으세요 혹시?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맞아요. 아이유가 콘서트를 끝내고 와서 지쳐서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럼 난 아이유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자기가 콘서트에서 음정 하나가 틀려서 너무 아프고 힘들대. 자기는 가수 그만둬야겠대. 그럼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거 말 잘했어. 그래도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콘서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니. 우리가 신나게 콘서트 하고 관중들도 엄청 좋아하는 거 내가 봤거든. 정말 잘했어.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저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크게. 잘했어. 잘했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그 관중들도 정말 좋아해줬어.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을 정확히 알고 배려하는 말이에요. 너 충분히 노력했어. 관중들도 좋아했어. 실수는 했지. 근데 아무도 몰라. 그렇게 계속 이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너는 너를 좀 더 관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너를 충분히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 뜻이에요. 굉장히 높은 의식의 말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라고 한 번씩 얘기해 줘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